또 허리가 오늘도 잠이 안 오네. 새벽 3시 침대 속에서 73세 김영수님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십니다. 무릎은 욱신거리며 말을 걸고 허리는 뻣뻣하게 굳어 몸을 돌릴 때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약을 먹어도 파스를 붙여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통증.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흘러나오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을 무겁게 하는지.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천 번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세훈입니다. 올해 8세,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아직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km를 걷고 주 3회 강연을 다니며 100권이 넘는 건강 노트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어떤 분은 가족의 부축을 받아, 또 어떤 분은 눈물까지 머금고 오시죠. 모두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70대예요. 이 통증은 평생 따라다녀야 하나요?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손을 잡아드리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라 아직 몰랐던 방법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통제도, 주사도, 수술도 필요 없는 밤마다 딱 3분만 투자하면 허리와 무릎, 관절 통증이 80% 이상 사라지는 비밀 포인트 3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 3부위, 3일만 지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 처음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지팡이를 내려놓고 약을 끊고 새벽에 웃으며 잠드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78세 이순자 할머니, 15년째 무릎 통증으로 공원 한 바퀴도 못 돌던 분이었습니다. 병원마다 관절염 말기라는 진단만 받았고 가족은 수술을 권했지만 두려움에 망설이셨죠. 저는 할머니께 밤에 딱 3분만 이 3군데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픈데 왜 허벅지를 만지라 하세요 라고 웃으셨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더니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마트를 다녀왔어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통증의 진짜 원인을 깨닫고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3가지 마사지를 배우고 일주일 후엔 약 없이 편안히 잠드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몸 중 가장 아픈 곳은 어디신가요? 허리, 무릎, 어깨, 딱 한 단어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박세훈이 꼼꼼히 읽고 여러분께 꼭 맞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비밀 포인트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허벅지를 문질러야 할까요? 이 질문,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주무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0년 진료를 하다 보니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10세 이영호님을 기억하시나요? 퇴직 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고요? 허리를 펴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일어나려다 허리가 딱 하고 잠겨서 침대에서 꼼짝도 못 하셨대요. 무릎은 시큰거리고 어깨는 결려서 팔을 들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졌죠. 병원을 다녀도 관절염 초기라는 말만 반복됐고 약은 먹을수록 속만 쓰라렸습니다. 이영호님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70대예요. 이 통증이 평생 따라다녀야 하나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이 영호님의 허벅지 앞쪽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여기 좀 딱딱하지 않으세요? 이 영호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허리가 아픈데 왜 허벅지를 만지세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의 커다란 연결고리예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 두근, 이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살짝 기울어요. 그러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과도하게 굽혀지고 무릎은 뒤로 꺾이면서 압력이 쏠립니다. 결국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심지어 어깨 결림까지 한꺼번에 찾아오는 거죠. 하버드 의대 재활의학 연구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가 아픈 환자의 70%는 허벅지 앞 근육의 긴장이 원인입니다. 이 영호님은 처음엔 믿기 어려우셨대요. 허벅지를 문지른다고 허리가 펴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죠. 한 번만 해보세요. 매일 밤 3분만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이 영호님은 집에 돌아가서 의자에 앉아 허벅지 앞쪽을 손으로 쭉 훑어보셨어요. 골반 아래에서 무릎까지. 그 중간쯤 되는 부분을 엄지로 살짝 눌러보니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느껴졌대요. 처음 3일은 별 차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5일째 되는 아침, 이 영호님은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허리가 쑥 펴지네. 그전엔 몸을 앞으로 숙여야 일어났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고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한 달 후, 이 영호님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무릎도 안 아프고 어깨도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몸의 비밀입니다. 허리가 아픈 건 허리 때문만이 아니에요. 허벅지 앞 근육이 풀리면 골반이 제자리를 찾고 척추가 바로 서고 무릎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이 영호님처럼 여러분도 매일 밤 딱 3분만 투자하면 아침에 웃으며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편히 앉아서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손으로 쭉 훑어보세요. 그 중간에서 113 지점, 골반 아래 10cm 정도 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세로 방향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조금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 이 들 때까지요. 천천히 좌우로 문지르며 숨은 고르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한쪽 1분, 반대쪽 1분, 딱 2분이면 끝납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이 영호님은 약을 끊고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아내와 손잡고 산책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바닥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직접 해보실 차례예요. 이 영호님처럼 집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따라 해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 단계씩 안내해 드릴게요.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시면 몸이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주세요. 등은 살짝 기대고 발은 바닥에 자연스럽게 놓으세요. 이제 한쪽 다리를 조금 앞으로 뻗어보세요. 엉덩이 뼈에서 시작해서 손가락으로 무릎까지 천천히 훑어보세요. 피부 위를 스치듯이 부드럽게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쯤에서 살짝 딱딱한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바로 그곳. 골반 아래로 10cm 정도 내려온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문지를 허벅지 앞쪽 핵심 포인트예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그 부위에 살짝 올려놓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아, 여기 좀 뻐근하네 할 정도로 약간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 천천히 압력을 더해보세요. 맞아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이제 그 상태로 엄지손가락을 세로 방향으로 꾹 누른 채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기 시작하세요. 마치 반죽을 살살 주무르듯이요. 좌우로도 살짝 움직여보세요.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숨을 잊지 마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제 긴장이 풀려간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한쪽 다리를 1분 정도 문지르셨으면 반대쪽 다리로 넘어가세요. 똑같이 찾아서 똑같이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총 2분, 아니 3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간단한 동작만 해주세요. 이영호님은 처음엔 이게 정말 될까 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3일째 되는 밤, 문지르다 보니 허벅지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셨대요. 일주일 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허리가 쑥 하고 펴지네. 그전엔 몸을 앞으로 숙여야 겨우 일어났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고 침대에서 내려오실 수 있게 됐어요. 무릎도 덜 시큰거리고 어깨도 가벼워졌죠. 한 달이 지나자 이영호님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날 이영호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내가 저를 보며 여보, 젊어졌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이영호님의 70대를 다시 밝혀줬습니다. 약은 끊고 파스는 붙이지 않고 오직 밤마다 3분만 투자한 결과였어요. 여러분도 느껴보실 수 있어요. 오늘 밤 딱 3분만 해보세요. 처음엔 별 차이 없네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일, 5일, 일주일, 몸이 서서히 변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허리가 펴지고 무릎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웃으며 일어나는 그 기분 상상해보세요. 이제 이 허벅지 앞쪽 마사지가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발바닥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허벅지 앞쪽으로 몸의 균형을 잡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발바닥이 허리 무릎의 리모컨입니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발이 왜 허리나 무릎과 연결돼 있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보며 발바닥 하나로 온몸이 변하는 걸 직접 목격하다 보니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몸의 진짜 비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68세 박신영님을 떠올려 보세요. 식당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다 보니 하루 종일 서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3단계까지 진행됐고 무릎은 퇴행성 변화가 심해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15도 못 걷는 상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저려서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힘들었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가족들은 수술이라도 받으세요 라고 했지만 박신영님은 주변에서 수술 후에도 다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셨어요. 이 나이에 수술하다가 더 고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죠. 박신영님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어 들어오셨어요.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박신영님의 발을 내려다보고 말씀드렸어요. 발바닥을 문지르면 허리가 스스로 회복합니다. 박신영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만지라 하세요? 그럴 만도 하죠. 병원마다 MRI 찍고 주사 맞고 약 먹으라고만 했는데 발바닥이라니요. 하지만 여러분, 발바닥은 우리 몸의 작은 지도예요. 발바닥 한가운데 오목한 부분은 척추와 허리를, 뒤꿈치는 골반과 엉덩이를, 발가락 쪽은 목과 어깨를 나타냅니다. 발바닥에는 7정곤개가 넘는 신경 끝이 모여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온몸으로 신호가 퍼져나가요. 마치 리모컨으로 TV를 조작하듯
발바닥 하나로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독일 통증학회 연구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3일만 해도 엔도르핀이 30분 동안 분비되는 것과 같은 자연 진통 효과가 나타납니다. 엔도르핀은 우리 몸이 만드는 행복 호르몬이자 천연 진통제예요. 약을 먹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거죠. 박신영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발바닥을 문지른다고 허리가 펴진다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TV 보며 발바닥을 살살 문지르기 시작하셨어요. 발바닥 중앙을 엄지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고 뒤꿈치를 부드럽게 주무르고 발가락을 살짝 당겨보셨어요. 처음 3일은 별 차이 없네 싶으셨대요. 그런데 4일째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허리가 덜 저리네. 지팡이를 짚지 않고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일주일 후 박신영님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마트에 다녀왔어요. 그날 박신영님의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손녀가 저를 보며 할머니, 빨리 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박신영님의 60대를 다시 빛나게 해줬어요. 여러분, 발바닥은 우리 몸에 숨겨진 스위치임이에요. 매일 밤 딱 3분만 문지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고 허리와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박신영님처럼 여러분도 지팡이를 내려놓고 손주 손잡고 산책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발바닥 마사지의 구체적인 실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발바닥 마사지 정말 간단해요. 집에서 TV 보며 책 읽으며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보세요. 제가 천천히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 하다 보면 몸이 저절로 아, 시원해 라고 말할 거예요. 먼저 편안한 의자나 소파에 앉아주세요. 등은 살짝 기대고 다리는 자연스럽게 벌려요. 이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보세요. 마치 다리를 꼬듯이요. 발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안한 자세로요. 만약 다리가 잘 안 올라가면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무릎 아래에 받쳐보세요. 중요한 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발바닥 중앙에 올려놓으세요. 발바닥 한가운데 살짝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엄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르세요. 시계 방향으로 또 반시계 방향으로 번갈아 해보세요. 압력은 조금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예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등을 토닥이듯 부드럽게요. 이제 순서를 따라가 볼게요.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중앙으로 그리고 발가락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뒤꿈치 부분은 골반과 엉덩이를, 중앙은 허리와 척추를, 발가락은 목과 어깨를 자극하는 거예요. 각 부위를 30초씩 총 1, 2분만 문지르세요. 한쪽 발이 끝나면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해주세요. 총 3분이면 충분해요. 숨을 잊지 마세요. 문지르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긴장이 풀려간다. 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만약 손이 피곤하시면 작은 테니스공이나 마사지 볼을 바닥에 놓고 발로 굴려보세요. 그 느낌이 더 시원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로 감각이 둔해지신 분들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살살 만지는 게 원칙입니다. 박신영님은 이 방법을 처음 해보시고 이게 정말 될까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아침에 혼자 일어났어요. 지팡이가 필요 없네. 그전엔 지팡이 없인 화장실도 못 가셨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됐어요. 일주일 후 박신영님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오늘 동네 마트까지 걸어 다녔어요. 손녀가 저 손잡고 할머니, 천천히 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박신영님의 미소가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발바닥 마사지는 단순한 문지름이 아니에요. 온몸에 회복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매일 밤 3분만 투자하면 엔도르핀이 솟아오르고 혈액이 돌고 허리와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박신영님처럼 여러분도 지팡이를 내려놓고 가족과 손잡고 걸을 수 있어요. 이제 이 발바닥 마사지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무릎 뒤 오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허벅지 앞쪽과 발바닥으로 몸의 균형과 회복 신호를 보내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마지막 비밀 포인트를 만나볼 차례예요. 한의학 건건연의 비밀, 위중혈. 이 말만 들어도 조금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위중혈이 뭐냐고요? 무릎 뒤에 있는 작은 오목한 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작은 점이 평생의 허리 통증을 가라앉히고 무릎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73세 조명석님을 떠올려 보세요. 공장에서 40년 넘게 일하시다 보니 하루 종일 서 계셨어요.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뻣뻣해지고 허리는 만성 디스크로 저려서 계단 3칸 오르는 것도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 있어서 몸을 앞으로 숙여야 겨우 걸을 수 있었죠. 가족들은 휠체어를 준비하세요 라고 했지만 조명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아직 손주들과 놀아줄 날이 많아요. 조명석님은 저를 찾아오셨을 때 지팡이를 짚고 겨우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얼굴엔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선생님, 제게 희망을 주세요 라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조명석님의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게 하고 무릎 뒤쪽 오목한 점을 살짝 눌러봤어요. 조명석님은 작은 신음을 내셨어요. 여기서 허리 통증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무릎 뒤 오금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그 작은 점이 위중혈 웨이총쉐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이 혈자리를 허리를 되살리는 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고요? 위중혈은 방광경이라는 기액일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허리를 따라 기혈이 뚫리고 혈류가 좋아져요. 그러면 만성적으로 긴장된 허리 근육이 풀리고 엉덩이와 무릎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서울대 한의학 연구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위중혈을 지압하면 허리 근육이 20% 이상 이완됩니다. 이건 단순한 전통 지식이 아니에요.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조명석님은 처음엔 무릎 뒤를 누른다고 허리가 펴진다고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죠. 밤에 딱 3분만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몸이 스스로 답을 줄 거예요. 조명석님은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위중혈을 찾아보셨어요. 3초간 꾹 누르고 천천히 놓는 동작을 반복하셨대요. 처음 3일은 뭐가 달라지나 싶으셨지만 일주일 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허리가 덜 아프네. 그전엔 허리를 펴려고 애써야 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됐어요. 3주 후 조명석님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약을 끊었어요. 계단도 지팡이 없이 올랐어요. 그날 조명석님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손주가 저를 보며 할아버지 같이 공놀이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조명석님의 70대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위중혈은 우리 몸에 숨겨진 스위치온이에요. 매일 밤 3분만 누르면 허리 기혈이 돌고 근육이 풀리고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조명석님처럼 여러분도 휠체어를 멀리하고 손주 손잡고 산책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위중혈 마사지의 구체적인 실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직접 해보실 차례예요. 위중혈 마사지. 정말 쉽고 간단해요.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침대에 기대서 따라 해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 단계씩 안내해 드릴게요. 몸이 저절로 여기였구나 라고 말할 거예요. 먼저 편안한 의자에 앉아주세요. 등은 살짝 기대고 발은 바닥에 자연스럽게 놓으세요. 이제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작은 점을 찾아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훑어보면 여기네 할 정도로 느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위중혈염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을 그 오목한 점에 올려놓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조금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 이 들 때까지 천천히 압력을 더해보세요. 맞아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이제 3초간 꾹 누르고 계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힘을 빼면서 손을 놓으세요. 급하게 떼지 말고 서서히요. 혈액이 순환되는 그 따뜻한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 동작을 5, 7회 반복하세요. 누르고 천천히 놓고 다시 누르고 마치 심장 박동처럼 리듬을 맞춰보세요. 한쪽 다리가 끝나면 반대쪽 다리로 넘어가세요. 똑같이 찾아서 똑같이 부드럽게 누르세요. 총 3분이면 충분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작은 동작만 해주세요. 숨을 잊지 마세요. 누를 때 깊게 들이마시고 놓을 때 천천히 내쉬세요. 허리가 풀려간다. 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만약 무릎 뒤에 부종이 있거나 열감이 느껴지시면 그날은 피해주세요.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조명석님은 이 방법을 처음 해보시고 이게 정말 될까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밤 위중혈을 누르다 보니 허리 쪽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게 느껴지셨대요. 일주일 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허리가 펴지는 게 느껴져요.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전엔 허리를 앞으로 숙여야 겨우 걸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됐어요. 3주 후 조명석님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오늘 약을 모두 끊었어요.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시작했어요. 그날 조명석님의 걸음이 한결당당해 보였습니다. 손주가 저를 보며 할아버지, 같이 자전거 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조명석님의 남은 인생을 다시 밝혀줬어요. 여러분, 위중혈 마사지는 단순한 누름이 아니에요. 기통의 건건년 한의학의 지혜가 담긴 몸의 리셋 버튼이에요. 매일 밤 3분만 누르면 허리 기혈이 돌고 근육이 풀리고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조명석님처럼 여러분도 약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웃으며 걸을 수 있어요. 이제 이 3가지 포인트를 모두 알았으니 다음으로 안전하게 실천하는 방법과 효과를 더 키우는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3가지 비밀 포인트를 모두 알았어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 작은 동작들이 여러분의 몸을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30년 진료를 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오히려 통증을 키우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6가지 안전 원칙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과도한 힘은 절대 금지예요. 마사지는 견디는 것, 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프게 누르면 더 좋아지겠지 싶으실 수 있지만 그건 오해예요.
근육은 세게 누를수록 더 긴장해요. 엄지로 살짝 누를 때. 조금 아프지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듯 부드럽게요. 이 영호님은 처음에 선생님, 더 세게 눌러야 효과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부드럽게 하시고 나서야 이게 진짜 풀리는 거구나 라고 느끼셨죠. 두 번째, 뼈 위가 아닌 부드러운 근육만 만지세요. 허벅지 앞쪽은 근육이 두툼한 부분, 발바닥은 살이 포근한 곳, 오금은 오목하게 들어간 살 부분이에요. 뼈 돌출부나 관절을 직접 누르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뼈가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더 조심하세요. 박신영님은 발바닥 뒤꿈치 뼈를 세게 누르다 처음엔 조금 아프셨지만 살 부분으로 옮기니 이제야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주세요. 차가운 근육을 갑자기 누르면 몸이 놀라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1, 2분 올려놓기만 해도 혈관이 열리고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조명성님은 이 방법을 알게 된 후 선생님, 수건 드는 게 비결이었네요 라고 웃으셨어요. 겨울엔 특히 꼭 해보세요. 몸이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할 거예요. 네 번째, 호흡은 천천히, 마음은 편안하게 하세요. 문지르면서 숨을 참지 마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긴장이 풀려간다. 그 속으로 말해보세요. 마음이 급하면 근육도 긴장해요. 이 영호님은 처음엔 빨리 끝내야지 하시며 서두르셨지만 호흡에 집중하시고 나서야 이제야 몸이 내 말을 듣네 라고 느끼셨죠. 다섯 번째, 각 부위는 1, 2분, 하루 2, 4회만 하세요.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 싶으실 수 있지만 과유불급이에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잠자리 전 한 번, 총 10분도 안 걸려요. 박신영님은 처음엔 열심히 30분씩 하시려다 피곤하셨지만 2분씩으로 줄이고 나서야 이게 지속 가능하구나 라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 염증이 있거나 수술 직후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무릎이 붓고 열이 나거나 최근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다면 무리하면 안 돼요. 몸이 지금은 쉬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명성님은 수술 권유를 받으셨지만 이 원칙을 지키며 천천히 시작하셔서 수술 없이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6가지 원칙은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몸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거,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 서두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기다려주는 거, 이 마음으로 하시면 몸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 원칙을 지키며 실천하면 효과가 2배, 3배가 된다는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드는 생활 팁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전 원칙을 지키며 3가지 포인트를 실천하시면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를 200%, 아니 3배로 키울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있어요. 이건 약이 아니에요. 병원 처방도 아니고요. 그냥 매일의 일상에 스며드는, 몸이 고마워 라고 말할 만한 따뜻한 배려예요.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30년 넘게 쌓아온 진짜 효과 본 팁들입니다. 먼저 마사지 후에 꼭 해보세요. 문지름이 끝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왜냐고요? 마사지로 풀린 근육에 수분이 스며들면 노폐물이 더 잘 빠져나가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숙였다 펴고 팔을 위로 뻗어보세요. 이 영호님은 이 습관을 들인 후 선생님, 마사지 끝나고 물 마시니 몸이 가벼워져요 라고 하셨어요. 그 한 잔이 밤새 회복을 도와줍니다. 아침엔 어떨까요? 10분만 산책하고
햇빛 5분만 쬐어보세요. 창밖으로 나가서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며 햇살을 받아보세요.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요. 박신영님은 처음엔 아침에 나가기 귀찮아요 하시더니 10분 산책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고 웃으셨어요. 그 10분이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저녁엔 따뜻한 샤워 후에 마사지를 해보세요. 샤워로 몸을 든 상태에서 문지르면 근육이 더 쉽게 풀려요. 따뜻한 물줄기가 허리와 무릎을 스치듯 흘러내리게 하셔서 마사지 전에 몸을 부드럽게 준비하세요. 조명성님은 이 루틴을 들인 후 선생님, 샤워하고 문지르니 잠이 솔솔 와요 라고 하셨어요. 그 따뜻함이 밤새 몸을 안아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식단이에요. 소금과 가공식품은 조금씩 줄이고 채소와 생선, 아보카도 같은 좋은 기름을 늘려보세요. 소금은 부기를 부르고 가공식품은 염증을 키워요. 대신 상추 한 줌, 고등어 한 토막, 아보카도 반쪽만 더해도 돼요. 이영호님은 선생님, 김치찌개 대신 생선구이 먹으니 무릎이 덜 시려요 라고 하셨어요. 그 한 끼가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습관들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물 한 잔, 10분 산책, 따뜻한 샤워, 채소 한 접시, 이 작은 것들이 쌓여 마사지 효과를 배로 만들어줍니다. 박신영님은 이 모든 걸 실천하시고 선생님, 이제 약이 아니라 이 습관이 제 약이에요 라고 웃으셨어요.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3가지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사지와 안전 원칙, 효과를 키우는 습관까지 알았어요. 이 모든 게 한데 모여 여러분의 몸을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생활 속에서 몸이 고마워 라고 속삭일 수 있는 3가지 생활 습관을 더해보세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 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따뜻한 배려예요. 먼저 아침 10분 산책이에요. 창밖으로 나가서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세요. 햇살이 살짝 스치고 바람이 뺨을 어루만지는 그 시간, 뼈와 근육에 오늘도 움직이자는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처음엔 10분이 길다 싶으실 수 있지만 3일만 해보세요. 이영호님은 퇴직 후 집에만 계시다 아침 산책을 시작하시고 선생님, 이제 창밖이 보이는 게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 10분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저녁엔 따뜻한 샤워로 마무리하세요. 샤워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줄기가 허리와 무릎을 스치듯 흘러내리게 하세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박신영님은 샤워 후에 몸이 가벼워져서 마사지가 더 잘 돼요 라고 하셨어요. 그 따뜻함이 밤새 몸을 안아주고 깊은 잠을 선물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을 줄이는 식단이에요. 소금과 가공식품은 조금씩 줄이고 하루 한 접시 채소를 약처럼 챙겨보세요. 상추 한 줌, 브로콜리 한 조각, 생선 한 토막만 더해도 돼요. 조명성님은 김치찌개 대신 채소볶음 먹으니 무릎이 덜 붓네요 라고 웃으셨어요. 그 한 접시가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마사지 효과를 더 키워줍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 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함이 만든 선물입니다. 아침 10분, 산책, 저녁 따뜻한 샤워, 하루 한 접시 채소, 이 작은 것들이 쌓여 여러분의 허리와 무릎을 자유롭게 해줄 거예요. 이영호님, 박신영님, 조명성님처럼 여러분도 이제 약이 아니라 이 습관이 제 약이에요 라고 말할 날이 올 거예요.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다음으로 마무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이 끝나갈 시간이에요. 85세의 저 박세훈은 매일 밤 이 3가지 포인트를 문지르며 잠듭니다. 허벅지 앞쪽을 살짝 주무르고, 발바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오금을 천천히 누르죠. 그러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펴지고, 무릎은 가벼워지며, 잠은 깊이 찾아와요. 이 작은 습관이 제게 준 선물은 아침에 웃으며 일어나는 자유예요.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다시 미소를 되찾았어요. 지팡이를 내려놓고 약을 끊고 손주 손잡고 산책하는 그 순간들, 그 모든 게 밤마다 3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밤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허벅지 앞쪽으로 자세를 바로잡거나, 발바닥으로 온몸을 깨우거나, 오금으로 허리 통증을 달래보세요. 일주일 후 느낀 변화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허리가 펴졌다, 약을 끊었다 같은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됩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는 따뜻한 신호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비법을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댓글로 시작할 부위를 적어주세요. 저 박세훈이 직접 읽고 답변 드릴게요. 매일 밤 3분, 몸의 자유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